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어땠습니까?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된 한 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역시 고될 겁니다. 2023년이 최고 힘든 피크 시점은 지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쉽게 떨어지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아파트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이런 데 땅 사면 돈 된다 하는 이야기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증이 된 것까지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선 저는요, 내년 한 해가 금리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고 대한민국이 3.5입니다. 그럼 미국이 떨어진다 해봤자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도 2026년 돼야 떨어집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기준금리가 한 2%쯤 하려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근 40년 가까이 인플레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플레가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죠. 과거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아베 총리 있을 때 일본은 2%까지 인플레를 올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만큼 저물가는 저물가대로 경기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죠. 홍무슨 박사님의 옛날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은 게 있는데 홍춘욱 박사님 아니고요. 세계가 일본된다라는 좀 비관론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저물가 저성장 뭐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였죠. 그런 어떤 주류의 어떤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인플레는 그때 당시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세계가 일본된다는 책이 아마 2015년도에 나왔던 책인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뜻밖의 인플레가 왔죠. 자,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집도 잘 팔리지 않는데 땅은 더 팔리지 않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요. 땅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사면 뭐예요? 팔리지도 않는데. 그렇죠. 아무 땅이나 사면 안 됩니다. 어떤 땅을 사야 되느냐. 2026년, 27년쯤에 호재가 실현돼서, 그때는 제값받고 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2027년쯤 됐을 때는 금리도 좀 떨어져 있고, 그 지역 호재가 실현되어 가지고, 실수요자들이 땅을 많이 찾는 거. 그런 것들을 내년에 싸게 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로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 경매 낙찰사 한 개 보겠습니다. 파주 월롱면 도내리에 낙찰받은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계획관리지역인데 토지가 562평이거든요. 이거 9억에 낙찰받았습니다. 신건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낙찰받았을 당시는 이제 요 뒤로 이런저런 호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물건 바로 뒤로 파주 희망 프로젝트라는 호재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 호재도 2개나 더 있고 이래서 괜찮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도로 계획 중에 한 개가 서울 문산 간 도로 계획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2외곽 고속도로 도로 계획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물건은 제2외곽 고속도로 IC 바로 앞에 있고요. 서울 문산 간 도로 월롱 IC에서도 굉장히 거리가 가까이 있었거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낙찰받고요. 굉장히 긴 시간 공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 문산간 도로가 개통할 그 전후입니다. 임대를 놨는데 월세를 4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9억에 상가를 사도 월세 400만 원 받기 어렵죠. 그런데 공장에서 월세 4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 서울 문산간 도로 개통하고 나니까 이 땅값이 엄청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찰받은 수강생의 전원에 따르면 평당 400 이상은 합니다. 400만 원만 잡아볼까요? 400만 잡아도 22억 4천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9억에 낙찰 받았는데 7억 5천 대출 받고 했으니까 투자금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그죠? 차익이 10억 이상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 기간도 5년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되는데 이 서울 문산간 도로 개통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도로 계획을 카피할 수 있는 걸 해봅시다. 도로망 구축 계획을 보면요, 이제 수도권은 1외곽 순환도로, 2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방사축 도로 위주로 이렇게 도로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방사축 도로 중에 한 개가 파주 고양축 있죠. 파주 고양축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였습니다.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착공하고 6년 만에 개통을 했는데 개통하고 나서 파주 일대의 계획관리지역 땅값을 크게 올렸죠. 지금 제가 사례는 경매 사례만 한 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계획관리지역 투자를 했다가 매각을 한 사례도 있고 아직 갖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오르지 않은 물건은 단 하나도 그 주변의 계획관리 중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 구리축 이런 것들은 어때요? 남양주 구리축은 여기가 이제 수동면으로 가는 데인데 이런 데도 굉장히 도로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화면 보면은 여기가 남양주 수동면입니다. 여기가 이제 방사축 도로가 이렇게 해서 오남읍 쪽으로 들어가고 오남읍에서 이렇게 가죠. 오남읍에서 이쪽 도로는 이미 개통을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요 수동면에서 여기 터널 뚫고 들어가는 거, 요거는 이제 거의 개통 임박해 있고, 그리고 제2외곽 고속도로 IC가 여기로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험한 동네에 고속도로가 2개나 생깁니다. 요런 데 괜찮게 봐도 될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축, 그 다음에 안양과천축 요래 되는데, 안양과천축은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라든지 뭐 요런 축이고, 그 다음에 성남축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축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의정부축이 있죠. 의정부축이 양주죠, 양주. 그죠? 여기 보면은 포천에서부터 내려가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남양주에 여기가 은현면이 여어돼 있습니다. 은현면이 왜 안 보이죠? 은현면 여기 있네요. 제가 대충 찍을게요. 왜냐하면 아직 실시 계획이 안 나가지고 IC 위치가 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은현에서 와서 여기 양주 광정면을 지나가지고 요렇게 내려가서 동부간선도로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제1외곽 고속도로에 연결되고 이런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도 굉장히 큰 방사축 중에 한 개 도로가 되거든요. 양주 광정면도 보면 없던 고속도로 IC가 2개 생기는 데죠. 그죠? 수동면도 그렇고 이런 데 위주로 한번 카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가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부동산 투자가 만 19년 차를 채워갑니다. 29살 때 아파트 분양받고 거기서 난 수익으로 계속 재투자를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많이 했었고요. 토지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주변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면서 크게 돈을 많이 번 시점이 2010년 전후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GS 리테일에서 우수 사원상을 받은 게 2011년도 봄이고요. 그만둔 게 2011년 가을입니다. 웃기죠? 2011년도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저는 그때 부동산 투자한다고 왜 회사를 그만뒀을까요? 예, 저는 그 무렵에 2010년, 9년 그때 경매로 토지를 하면서 수익을 많이 냈었습니다. 저는 내년이 엄청 기대가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토지를 분명히 싸게 살 거고, 저는 2009년, 10년, 11년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면서 큰 재미를 계속 지속적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자, 그때 기억에다가 지금 10년이 넘게 지나면서 투자 실력도 많이 좋아졌고 행정 계획을 분석하는 실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년에 저도 요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볼 계획입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한번 뵙죠. 좋은 투자 많이 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